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해 연 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버티면서 고금리가 길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긴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동발 위기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코스피가 2,41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3% 넘게 폭락했습니다. 현대차가 보증하는 인중중고차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합니다. 국내 최다인 270여 개 항목에 대한 진단과 검사를 거쳐 인공지능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금리 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 속에서 미국 경제가 탄탄히 버티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제 5%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9%까지 치솟으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월가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올랐지만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에 대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어 금리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11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비둘기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간접적으로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How much more are they going to raise? And it's going to transform into how long do we need to hold rates at this kind of restricted level to feel convinced that we're back on this path to 2%.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매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지금 국채금리는 충분히 높다며 이 자체로도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리 동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6번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혼이 없는 동결입니다. 이 금리를 올릴 결기도 없으면서 인상 가능성만 언급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모두가 좀 예상했듯이 또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를 물가로 들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튀어오르기는 했지만 한은이 예상하고 있는 물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힘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약 93.9%가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마치 좀 데자뷰 같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에도 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죠. 근데 이전보다는 좀 어조가 한층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총재는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변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 발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원 물가도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물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물가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은행은 당초 국제유가가 올해 하반기 배럴당 평균 84달러, 내년에는 83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브렌트유는 벌써 91.5달러를 기록하면서 한은의 전망을 뛰어넘어섰습니다. 네. 여기에 만약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하게 되면 한미금리 차는 2.2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을 냈다는데 시장에서는 좀 이제 어림도 없다 이런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오늘 한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유연하게 열어놔야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는 점인데요. 8월 금통위만 하더라도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을 고려한다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증권사 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12곳 모두 최종 금리를 3.5%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꼽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양호한 경기 여건을 보면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강한 긴축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도 한국도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물가 경계를 이어갈 것이란 의미인데요. 여기에 주요국의 경기 둔화 흐름과 함께 국내 실물 경제 침체가 맞물려 금리 인상 여력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는 게 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결국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선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에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선 내년 1분기부터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인하 시점 전망을 뒤로 민 건데요. 미국의 소비, 고용 등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미국이 생각보다 고금리 장기화에 잘 적응하고 있어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도 무방하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아직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의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아진 것도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미국보다 늦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져서 금융 외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연준이 내년 2에서 3분기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한다면 한국 경기 상황이 미국보단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쯤 금리를 내리려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먹다 체해 시퍼렇게. 수액주주만 200만 명, 구민주 카카오가 또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된 영향인데요.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를 방해하려고 SM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린 혐의입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 카카오는 장중 4만 원을 위협받았습니다. 한때 17만 원대와 비교하면 반에 반토막이 된 셈이죠. 카카오뱅크와 페이, 게임즈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사건의 빌미가 된 SM 역시 카카오와의 협업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4.5%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임원진 구속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 차라리 잘 됐다. 구속 안 됐으면 계속 악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영진의 먹튀 논란, 카톡 먹통 사태 등으로 내리막을 걷던 주가에 이번 법정 리스크가 또 한 벌 반목을 잡을 거란 우려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따라서 자회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AI에서 네이버가 치고 나가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던 엔터 사업으로의 진출이 암초를 만난 가운데 SK증권은 4분기 내놓을 카카오 헬스케어의 혈당 관련 서비스 성과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거래에서 대다수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기아는 사뭇 다른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일단 기아 넣고입니다. 일단 기아를 넣으면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가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된 가운데 기아의 주가는 단단한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에서만 외국인들은 기아 주식을 22만 주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180억 원인데요. 최근 한 달을 넓혀보면 그제 하루만 빼고 매일 사들였습니다. 2,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기간 기아의 주가 상승률은 6.3%, 코스피가 같은 기간 6% 넘게 빠진 것과는 대조적이죠. 오늘 기아는 0.24% 오른 84,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이 많고 미국 노조 파업의 반사 이익 등이 호재로 꼽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은 기아의 목표가로 11만 원을 내걸면서 내년에도 이익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아의 뒤를 이어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포스코인터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들의 한 달 순매수 2위 종목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급한 마음에 한글 나를 온라인에서 영어로 쓰면 SK가 되죠. 상단 탈출에 실패한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의 최근 6개월 차트를 확인하시면요.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8만 원 중반에서 12만 원 턱밑까지 뛰었습니다. 이후 11만 원 중반에서 12만 원 후반을 오르내리고 있죠.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13만 원 돌파를 시도했지만 힘겨운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에서는 개인이 SK하이닉스를 5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기관은 170억 원어치를 넘긴 건데요. 이 결과 3.31% 내린 12만 5,700억 원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하이닉스가 하반기 업계 최고의 디램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현대차가 2년여간의 준비 끝에 오는 24일 본격적으로 인증중고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5년 10만 킬로 이내의 무사고 차량만 판매하는 현대차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수백여 대의 차량. 얼핏 보면 신차 같지만 모두 중고차입니다. 현대차가 매입해 직접 상품화를 거친 인증 중고차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시작으로 경남 양산과 경기도 용인 두 곳에 인증 중고차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사고나 침수 이력이 없고 5년 미만 10만 킬로미터 이하로 주행된 현대차 또는 제네시스 차량만이 300여 개의 검사와 리뉴얼을 거쳐 판매됩니다. 이곳 경남 양산의 현대 인증 중고차 센터에는 품질 인증을 마친 중고차 수백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주행거리 1만 킬로미터 이내의 신차급 제네시스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중고차 검색, 견적, 계약, 출고, 배송까지 모든 과정은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만 이뤄집니다. 소비자는 360도 VR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도 차량 내외부 상태와 엔진 소리, 심지어 시트 질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에는 현대차가 직접 설계한 인공지능 엔진이 활용됩니다. AI 알고리즘이 최근 3년간 국내 중고차 실거래 약 80%에 달하는 정보를 확인해 이에 따라 가격을 제시합니다. 현대차는 먼저 올해 연말까지 인증 중고차 5,000대를 판매하고 이후 판매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만 대 규모로 현대자동차는 2023년 연간 2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본격적인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기아도 조만간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매겨졌는데 입주민들은 기준도 없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사적 재산권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성남시 고등동에 위치한 한 민간 임대 아파트.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승인을 받아 지난 2020년에 입주한 곳입니다. 아파트 정문을 들어서면 국토교통부와 사모펀드 임대인을 겨냥한 현수막과 팻말이 눈에 띕니다.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가를 놓고 임대인과 입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된 겁니다. 임대인 측이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12억 원 수준으로 입주 때와 비교하면 7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격 던졌을 때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분양가니까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양자 감정평가 가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 측은 법적으로 양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고 입주민들 또한 계약 시 임대인의 가격 결정권에 대해 동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는 근처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반영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분양 전환 금액과 방식, 시점 등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 양도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국토부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런 분들을 위한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들의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며 애초에 임대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이고 분양 전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건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 국토부의 방관 속 시행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도심항공모빌리티 UAM과 군용 드론 등 미래 항공모빌리티 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처음 공개하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외형은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5인승의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법인 슈퍼널이 개발한 UAM의 인테리어 콘셉트 모델입니다. 내년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전시회 CES에서 실물 공개를 하기 앞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에서 모형을 먼저 선보인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부터 UAM 본부를 신설해 집중 투자해왔고 2028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처음 공개한 드론엔 수소 연료전지가 탑재돼 무게가 가볍고 오랜 시간 비행이 가능해 전장에서 군수 지원, 감시, 정찰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에서 크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비행 운용 시간도 배터리 대비 훨씬 더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현대로템이 2030년대 양산을 목표로 연구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의 VR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는 러우 전쟁에 따라 실효성을 입증받았던 대전차 화기에 대해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물론 드론도 탑재돼 있어 땅과 하늘 모두에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몇백 배 크기의 궤도 장비를 제압하며 전쟁 양상을 바꿔놓은 미래전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현대로템이 차세대 전차에 드론을 탑재한 이유입니다. 현대위안은 지난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으로 관심이 커진 대드론 체계 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는 드론의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킬과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마다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위안은 기아 차량의 차량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현대위안은 내년 초 방위사업청 사업 입찰에 참가해 현대차, 기아와 만든 차량 탑재형 ADS 첫 수주를 따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논란이 무성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중심에 선 금융투자업계를 향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저희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플랫폼 이용하고 그걸 다 어떻게 이걸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까?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모든 대차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매도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를 바라본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오늘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와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업계도 내부 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설명하겠다고 국내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CEO들을 불러 모았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공매도 근절 대책은 없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투자자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룬 겁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게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의 합계는 10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BNP 파리바와 HSBC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정책 목표로 잡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